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되게 어려워. 그 어려운 책을 일단 끝까지 독파를 하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는데 뿌듯해. 예. 그게 있어요. 그런 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약간 덜 어려운 책은 너무 쉬워져요. 쉽고. 어. 맞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저도 이 책 읽다 보면 어려운 책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 10장 정도 읽었는데 너무 힘든 책이 있어요. 이게 나갈 때. 체력으로 읽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고 어. 그냥 읽어?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라 그러고 이러지. 선생님 근데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 그러면 저도 얼마 전에 읽은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그냥 계속 읽어 그냥 끝까지? 그거 자체가 저는 그걸 즐겨요, 오히려. 아.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걸 끝까지 내가 눈으로 봐주겠다. 그리고 인연을 맺어주겠다. 더는 순간 이 일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나는 이 책하고 이제 친해졌어. 이미 안면을 텄어. 안면 텄어. 네, 언젠간 또 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해. 그러면 네. 쪼개서 읽어. 근데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는 뭐 이상하게 이해를 했어. 네. 오,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요런 묘미. 그리고 일단 인연을 맺어놓으면 언젠간 그 책하고 친해져요. 아, 역시 공부의 달인이셔. 책 쓸만해. 공부의 달인.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이제 좀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책에서 우리 지금 이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은 청년 백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더 청년 백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거를 어떤 걸로 읽었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인생에 또 원치 않게 어느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백수스러운 스스로 백수스럽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이 되는 책이다. 그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여기 이 책에서 뭐 현실적인 해답 뭔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책에는 나라는 텍스트를 투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내가 이제 왜 이제 김미경 원장님은 그 아들을 많이 울고 먹으시잖아. 다 울고 먹어요. 나는 집안 경험 이런 거. 전체를. 집안 전체. 근데 나는 내 애는 없으니까 저기 이 청년 백수들을 진짜 많이 울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청년이 선생님 글쓰기의 애들이구나. 소스야, 소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대 이제 청년들에게 좀 막막한 시대인 건 틀림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글로 옮겨가거든요. 네, 뭔가 좀 네. 이 길을 좀 터주고 서포트를 싶지. 해주고 맞아. 싶다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일도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대단한 일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뭘 이루어도 제국을 이루고 뭘 이루어도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세상에 뭔가 창조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야. 그 뿌듯함인데 그러니까 막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 막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데 실제로 생명을 하나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더 재미나고 보람 있는 여기에 견줄 만한 일이 없구나 이거를 어느 날 문득 알았어요. 이거는 뭐 모성이나 뭐 그런 데 대한 뭐 부러움 이게 하고 다른 거야 어떤 하나의 생명을 지켜봐주고 길러주는 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렇지 선생님의 않나요, 사실? 맞아요. 선생님 그 생명의 그 진한 그 애정과 관심이 이 청년 아니 백수에게 그래서 생겨. 그러니까 근데 애를 이제 못 낳거나 또는 낳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선택이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버금가는 창조적 활동.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거. 그게 뭘까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중년이 됐을 때 그 부모는 키우잖아요. 키워서 그렇죠. 이제 성장이 되면 내보내야 돼. 내보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가 없어. 부모는. 부모가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 가르칠 수는 없어. 이건 원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내보내야 돼. 그럼 내보내면 얘들 이 거리에 나온 이 청년들에게 내가 뭔가 좋은 친구가 돼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야 이게 좀 맞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사람은 집안 엄마, 여기는 길. 그러면 이제 길가의 그래서 엄마. 이런 거야. 그러면 엄마들도 나가서 청년들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네. 그럼 걔들한테 이제 내 애를 생각하면서도 더 하나씩 챙겨주고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우리 애가 나가는 것도 안심이 되죠.
그렇지. 나가면 이제 나 같은 나이 많은 선배들이, 친구들이 있겠지. 친구들이 또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야말로 트랜스 제너레이션에 그러니까 세대 공감의 네트워크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치 이게 중년이 청년을 서포트해 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론은 중년이 사는 길이에요, 사실. 중년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백수가 되는데 맞아요. 중년 백수 중에는 일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그래서 막 때 연금 나오면 교사들이 바로 그만둬요. 교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만둬요, 진짜.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뭘 이렇게 그렇죠. 창조적으로 내가 좀 뭘 해야 되잖아요. 해야 이 길. 되죠. 예. 이 길이 이제 이게 중년 백수가 이제 새로 열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얼마 근데 전에 길거리에 청년 백수가 많아.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여기 같이 저랑 방송했거든요. 근데 우리 제 친구들이 이제 다 걔도 이제 연세대학교 나와서 뭐 삼성 관련한 회사 다니고 나서 뭐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은퇴를 했거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이유는 회사에 나가면 자기가 방향이 이쪽이었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밤새 술 먹어도 괜찮았고 월급이 막 갑자기 2배, 3배 안 떼도 그래서 내가 여기 다닌다. 이것 때문에 살았대. 근데 딱 중소기업으로 옮겼대요. 작은 기업으로 옮기고 임금 피크 뭐 이런 거 하면서 옛날 했던 일과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대민 업무, 대관 업무 아시죠? 술 먹어주고 영업 따오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 회사 나갈 때 방향이 이랬대요. 하루 종일 있는 방향이 이러니까 죽어도 못 다니겠대.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를 갖고 그 자기 온몸을 24시간을 불태우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은 못 벌어도 방향이 이쪽으로 하니까 숨이 쉴 것 같대. 그래서 진짜 사람이 그게 그 그거요. 자존감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화폐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는 왜냐면 거야. 화폐는 내가 뭔가를 창조하고 성장한다는 걸 보여준 수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로. 그렇죠. 그게 엄청난 활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떼버리고 진짜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하는 거지. 그렇지. 정말 생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제 삶 전체를 생명 차원에서 재조정하자. 근데 마침 이제 일자리가 줄고 중년도 이제 일을 그만둬도 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난 뭘 창조하지? 어떻게 성장하지? 어떻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백수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진짜 좋아하는 건 지금 중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미당에서도. 절실하니까 더. 그래서 오늘도 맞아요. 뭐 남경 여행 가는데 20대, 40대, 60대 이렇게 갔거든요. 이거 중년 백수로 다시 조금만 더 수정해서 좀 아니 책좀 그러니까 내세요. 청년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막 움직이면 그들의 친구인 중년들도 뭐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놈이 자퇴해보고 고생을 해봐서 얘가 상태가 괜찮거든. 한번 이렇게 지하에 들어갔던 놈이라 상태가 좋아요. 근데 그 얘기 나한테 했었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외국 나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얘기했을 때 왜 못하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꿈꾸기 좋고 가장 뭔가 시작하기 좋은 나이가 50대래. 엄마는 나 없는 거 다 가졌잖아. 사람 관계도 있지, 맞아, 돈 있지, 자유 있지, 권한 있지, 뭘 못해. 그래서 오히려 엄마 꿈꾸기 되게 불편한 나이가 20대야. 우리 아무것도 맞아, 없어도 맞아. 우리 하고 있어. 50대 다 가졌는데 왜 안 해? 진짜 똑똑하다. 이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텍스트. 아유 고생해. 얼마나 PC방에 가서 왜 이렇게 새벽 3시까지 게임하면서 자기 혼자 고민을 했겠어요. 그걸 또 다 울고 먹고 있는 울고 엄마. 먹고 엄마 봐. 이게 환상의 2인조야 지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는 백수는 미래다. 백수는 라고, 미래입니다. 확신을 우리의 그러니까 백수는 어쩌면 우리의 현재인데 또 백수를 잘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그 미래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는 이런 시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선생님 이거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웃긴 거 3가지 키워드였었잖아요. 이 책이 3가지 키워드거든요. 저기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키워드는 자립, 관계, 배움이에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 내가 그래도 잘된 인간 중에 하나잖아. 되게 일찍 자립했고
잘 되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입으로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뭘 처음 봐. 처음이야, 선생님 처음. 또 많어 다녀보면 많은 그래? 거예요 선생님.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립했거든요. 부모 떨어져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고? 응, 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저는 할머니 집까지 살았어요. 아. 엄마로부터는 떨어져 나왔어요. 에이, 근데 그럼 할머니는 더 아니야. 더 그게 좀 달랐던 것이 품이 더 따뜻하지. 할머니가 쌀쌀 맞았어요. 우리 집은 약간 달랐어요. 할머니가. 엄격하셨구나. 예, 그래서 쌀 마셨다는 표현은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쌀쌀 맞은 진짜 할머니? 쌀쌀 맞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늘 바카스를 사다 바치고 알사탕을 사다 바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엄마한테 가라 그러면 엄마가 양장점 마냐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내가 유배를 간 거거든요. 사실은 저기 우리 엄마가 딸 넷 중에 하나만이라도 할머니 집 가라 근데 다 가겠다 그랬어요. 애들이. 할머니 싫어했어. 근데 내가 우리 엄마 불쌍해서 내가 손들었거든. 나 그렇게 착해. 내가 갈게. 내가 유배 생활 한 거예요. 착한 건 아닌 것 같고. 착해요. 이 눈치가 있었던 눈치 거네. 빠르지. 그래갖고 나는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자매 중에서 할머니랑 친한 애는 나밖에 없었어. 내가 할머니랑 몇 년 있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찍 자립했죠. 일찍 자립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랑 친해야 먹고 살아요. 그럼. 선생이 됐건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도 단판 져갖고 나 수학 하기 싫으니까 수학 시간에 딴 거 하겠다. 선생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서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나보고 수학 시간에 넌 딴 거 하라 이거 해줬잖아. 내가 나보다 30살 더 먹은 사람 딱 수학 설득해. 선생님 짝사랑해서 수학을 연락이 푸른 기억은 나는데. 선생님 그래서 나는 수학 안 했어. 아니 근데 선생님을 설득을 하다니. 선생님 교무실 가서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솔직히 얘기했어. 이건 이러시면 안 된다. 언제 한번.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나는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되게 못했고. 아니 선생님을 좋아하면 하게 돼. 다 이상했어 수학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그냥 협상해서 네, 얼른 처리하는 공부이 걸로. 없었던 걸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배움의 길로 이제 들어서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진짜 백수건 아니건 관계없이 백수화 시키는 게 맞겠다. 일단 내보내는 거 맞겠다라는 생각 확실하게 드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행동 준칙을 주는 게 아니고 엄마 기준에 맞는 거를 먼저 설정해서 그걸 해야지 뭐 넌 독립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평생 독립 못 시켜. 그거는 못 시켜. 그거는 진짜 엄마들이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하신 거야. 요즘 시대가 어떤지에 대한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거야. 못 내보낸 이유는 100가지 넘고 네가 밥을 해 먹겠냐, 뭐 네가 뭐 제 시간에 들어오겠냐, 뭐 네가 뭐 일찍 가서 학교는 가겠냐, 뭐 온 게 다 걱정이지 뭐. 근데 자기를 지키는 힘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를 지켜요. 우리 강의당은 지금 청년들이 끌고 간다니까 남산강원이라 주방이랑 그 주방을 딱 틀어지면 주방이 권력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뭐가 문제가 그렇지. 생기면 이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거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나와서 밥도 안 해. 응? 밥도 야. 하고 심지어 막 그 저축을 해서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된다고 자기 저축해? 엄마 이사하는데 몇 백만 원 내놓고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 걔는 어떻게 저축을 했대 여기서? 야, 이 삶의 실력이 느는구나. 그러니까 자립하니까. 이게 삶의 기회. 기회. 예술. 삶을 예술화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막 특별한 걸 만드는 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삶의 기회.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아주 미묘한 디테일을 살려서 재미나고 그다음에 뭔가 충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삶의 기회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이제 뿌듯했겠어요. 엄청 뿌듯했겠네. 애가 그리고 아유. 아토피 이렇게 걸려와서 아토피 다 났어.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 음식이 그냥 그 육식 이제 근데 선생님들 거기 강의당 못 들어가죠 이제 사람 너무 많아서.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거 아무 데나 들어오면 되지. 거기서 먹고 자는 건 안 되잖아. 그거는 지네끼리. 저기 게스트하우스를 남자 여자인데 여성 게스트하우스는 맨날 풀하우스고 남성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좋은데 너무 많이 비어 있어. 그럼 남자가 이렇게 드물어? 그럼 남자 좀 여러분 남자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읽고 쓰고 말하는 게 이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멋있는 일인데. 일인데 무슨 예. 연암 선생님 얼마나 우리 진짜 조선시대 연합 때 얘기 하나도 못했네. 이럴 수가. 청년 연암 세상에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너무 멋있게 이렇게 배은망덕하다. 아니야 지금 우리 현실을 얘기해야 되고 연암은 여러분 책으로 직접 이해안해서 연암이 어떻게 지금 그거 하셨는지가 생각난 거야, 지금 갑자기. 써 있으니까 불현듯 연합이었구나 이게 멘토가. 그러니까 여기 네, 책을 네. 읽으면 되지 네.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감이당에 그 청년 연암처럼 멋지게 살수 청년 있게. 뭐 저기 중년 장년. 많이 가서 네. 감이당 가서 남자분들 좀 많이 읽고 쓰고 배우고 거기서 밥벌이와 자존감이 의 역사가 일어나는 갑자기 말투가 그랬지? 갑자기 왜 갑자기 은혜 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 톤이 이상하게 아니 그 신학대학교 나온 거요? 아니 갑자기 왜 내가 그래? 하도 보니까 뭐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늘 집에서 보고 사니까 쉬입니다 이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제 오늘도 좋은 책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나는 저기 고 선생님이 그 전에 우리 혜민 스님이랑 만났을 때도 늘 혜민 스님 되게 착하잖아. 꼭 책 같은 거 사갖고 온다 그죠? 맞아. 선물 줘. 근데 귀여워 아주. 다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선물 꼭 책으로 주시는데 오늘 저기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우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여러분 근데 우리 김기영 TV에서 보면 그렇게 책을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막상 책 읽으려고 그러면 책을 한 번도 안 읽다가 이렇게 책장 앞에 서면 뭐 읽어야 되지 이러잖아요. 순서 잡기가. 근데 또 첫 책이 되게 사람 운인 것 같아요. 운이 맞아. 좋으면 되게 좋은 책 잡아 내 손에. 그래서 여러분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아프신 분들은 아파서 살았다라는 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선생님 이 청년 백수 중에서 좀 뭔가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김미경 TV에 나와서 나랑 같이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지? 누구 있어요? 지금 뉴욕 갔다가 지금 쿠바 하바나 의과대학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여성 여자 여학생이라고 25살 여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성이라 그래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김혜환. 언제 와요, 혜완 씨는? 이제 내년 여름방학에 올 텐데. 내년? 네. 아니 진짜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 이 스펙하고는 상관없이 걔는 이제 고등학교 자퇴를 하는 거거든요. 자퇴하고 이제 감이당 와서 5년 동안 이제 뭐 진짜 온갖 이 잡일과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배워서 철학책을 썼어요. 리좀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어려운.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는 이제 여기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뉴욕에 가볼래?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그럼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뉴욕 매니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거주하려면 이제 학생 신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학 코스하고 2년 이제 대학을 다닌 거죠. 그 돈은 다 누가 냈어? 그거?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감이당 이제 청년 펀드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공적 자금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중년들이 또 선생님은 완전 선생님 무슨 뭐 사주에 뭐 자식이 뭐가 없어. 천지로 자식이 전 세계. 남의 자식 키우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어 그 애 먹이고 재우고 하느라고.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무사히 맞춰서 저 청년 때문에 정말 뉴욕을 중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갔어요. 왜냐?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여행을 하는 동력은 거기 친구가 있다. 이거. 그냥 맹숭맹숭 가는 건 좀 갔다 와도 왠지 공허해. 근데 친구가 있고 본거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너도나도 가서 막 한 달씩 묵고 있어. 거기서 이제 자는 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뉴요커로 살다가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 뉴욕을.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쿠바하고 또 국교 정상화가 된 거예요. 50년 만에. 그래서 쿠바에 갈래? 그랬더니 바로 가겠대요. 국제 전화로 쿠바하고 뚫렸던데 쿠바 어때? 그랬더니 갈게요. 바로 얘는 그래? 생각을 많이 안 해, 좀 애가. 그런 잘 쓰는데 생각은 좀 그렇게 길게 안 하는 애라서. 그래서 이제 쿠바를 갔는데 가서는 이제 문학, 신화 막 이런 거 뭐 거기 잉카 문명이랑 뭐 굉장하잖아요. 중남미니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갔는데
그거는 얘가 이미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영역인 거야. 거기서 들어가서 더 배울 게 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거기 가서 정말 요만큼도 예측을 못했는데 의과대학을 가겠다. 의학을 공부하고 싶대. 그래서 지금 하바나 의대에 지금 들어가서 한 2달 됐나? 예. 스페인어로 지금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김혜환이 스펙타클하네. 네. 근데 신기하다. 근데 그냥 얘도 그냥 와서 읽고 쓰고 말하고 그냥 그 왜 그 청년이 왜 외국에 뉴욕에 갈래 그러면 다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냥 그 마음으로 갔는데 갔더니 이제 뭐 생활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 이게 이제 얘는 경제적 지원은 받았지만 생활력은 정말 이제 이 공동체에서 배워가지고 이 뉴욕은 집을 얻을 때 있잖아요. 임대료를 월세를 제때 내냐 그리고 청소를 하냐 이걸 그게 주인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지저분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심사가 되게 까다롭더라고 직구할 때. 근데 얘는 집을 많이 옮겼는데 그 전 주인이 추천서를 써줘요. 얘는 너무 청소를 잘한다. 인사를 너무 잘한다. 그 다음에 월세를 꼬박꼬박 낸다. 그러면 그냥 얘는 너무 뭐 퍼펙트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생활력이 힘이라는 거를 진짜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래서 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데리고 있었고 자퇴한 게 너 뭐 하는 거냐 검정고시 바람하고 울고불고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자립했고 관계 맺기 시작하고 스스로 배우면서 스스로 인생을 다 찾아서 가장 자기답게 개척해 나가고 있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근데 얘가 또 공부복이 있는 게 얘가 이제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는 즈음에 청년 펀드가 또 활성화돼 갖고 많은 또 거기에 이제 돈이 쌓여서 참 그게 자기 복이죠. 그런 거 복이네. 네. 이 친구도 얼마 전에 이거 언제 쓴 책이에요? 얘는 혜환이는 귀엽다 혜환이. 오래 쓴 거예요. 여기 김혜환이라는 친구가 쓴 책이 있는데요. 뉴욕과 지성 혹시 그 겁을 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립하는 거 겁내고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랑 잘 대화도 안 되고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 거 부모가 무슨 수로 이 3책 페이지를 읽어서 이걸 얘기하다 싸우지 알았다고 그럼 그런 애 키우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슬그머니 그냥 의상도 이런데 그런 말투로 하면 그래요? 거의 뭐 조폭 느낌.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 만담하는 것 같아. 웃겨 죽겠대야. 그러니까 인문학 만담. 인문학 만담. 그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뉴욕과 지성이라고 김혜환 씨가 쓴 책이거든요. 애랑 싸우지 말고 슬그머니 그냥 책 하나 머리맡에 놔줘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20대 친구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우리 중학교 2학년 딸내미한테 주고 싶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정말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중학교 때. 그 애들 생각하고 가져온 거야. 애들. 난 중학생들이 되게 커요. 생각하는 거 보면 어른 넘어서는데 우리가 너무 애 취급해서 애인 거예요. 우리 중학생 딸한테 아직 우리 집에서 머무르고 안 나간 애는 걔 하나뿐이라서 제가 중학생인데 나가면 자 천천히 나갈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뵈서 너무 좋았지요. 근데 선생님 안 바쁘시면은 나중에 또 오세요. 네. 대답을 이렇게 뭉개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냥 수다 떠는 그러니까 우리 모임으로 또 뵙고 여러분 또 선생님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생각이나 이렇게 완성이 되시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또 여기서 나눠 달라고 다 같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